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유례없는 원색적인 어조로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시장과 주지사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정치적 보복 차원으로 자신의 정책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때문에 뉴욕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쿠오모 주지사의 판단이 실망스럽고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장은 또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쿠오모가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가 자신의 정적들에게 피해 보복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들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정치적 관례를 깰 정도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데는 지난주 주의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의회는 지난주 렌트 안정법 4년 연장안과 뉴욕시장의 시 공립학교 통제권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두 결정 모두 드블라지오 시장의 요구사항을 배제하면서 시장의 권한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뉴욕시는 개발업자들의 면세 혜택을 늘리고 서민아파트 확충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쿠오모 주지사가 이를 친개발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막은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해외 지역 자문위원 선정을 마쳤습니다. 전체 약 3천여 명 중 뉴욕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171명의 자문위원이 선출됐습니다. 제17기 민주평통해외지역의 자문위원 위촉 현황에 따르면 뉴욕협의회는 171명의 자문위원이 선정됐습니다. LA가 1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은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158명으로 구성된 일본 동부가 차지했고 일본 근기 139명, 미국 시카고 119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체 해외지역 자문위원 3,278명 가운데 20개 협의회로 구성된 미주지역회의는 1,641명의 자문위원을 보유해 위원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 유럽지역회의는 5개 협의회 363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됐고 일본 지역회의는 4개 협의회 403명, 중국 지역회의는 5개 협의회 282명, 아세안 지역회의는 9개 협의회 589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LA와 뉴욕에 이어 시카고가 119명, 시애틀 117명, 오렌지 샌디에고 114명, 애틀랜타 86명, 댈러스 59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서민아파트 공급에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서민아파트 확충에 대형은행들이 7,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티뱅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두 은행이 7,500만 달러를 투자해 서민아파트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 검찰은 두 은행과 함께 설립한 재정위원회를 통해 이 자금을 뉴욕주의 서민아파트 개발 사업에 저금리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뉴욕주에는 총 3,780여 가구의 서민아파트 신축과 개보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중 뉴욕시에는 19개 개발 사업으로 2,360여 가구의 서민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또 롱아일랜드의 252가구, 허슨밸리 남부 지역에는 490가구의 개발 사업 등에 투자됩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야기한 두 은행의 부실 모기지 판매에 대한 합의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시디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융위기 이전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부실 판매한 것과 관련해 각각 70억 달러와 167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주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들의 짭짤한 수입, 초과 인출 수수료인데요. 초과 인출 보호 제도가 시행되면서 은행들의 초과 인출에 대한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올해 대형은행들의 초과 인출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에 비해 4%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초과 인출 수수료는 자산 100억 달러 이상 은행의 순익 중 약 6%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수익원이었지만 전체 수입 규모는 2009년 370억 달러에서 현재 31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2010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금지 조치가 효력을
효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초과 인출 보호제로 명명된 이 조치는 고객이 초과 인출을 시도할 경우 수수료 대신 단순히 인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연방 소비자 금융보호국도 내년 새로운 초과 인출 규제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뺏길 처지에 처한 은행들이 이에 대한 반발로 또 다른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은행연합의 리처드 헌트 최고 책임자는 은행들이 어카운트 유지 수수료를 비싸게 받거나 최저 입금액을 강제하는 식으로 선회할 수 있다며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억소리 나는 초고가의 아파트 거래가 맨해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맨해튼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년여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더글라스 엘리먼은 보고서에서 지난 2분기 동안 매매된 맨해튼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87만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2014년 1분기에 기록한 177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2분기 맨해튼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 오르면서 1년여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중간 가격도 7.7% 오른 98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맨해튼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견고한 성장세와 고용시장의 개선, 테크붐,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월가의 1인당 평균 보너스 등을 꼽았습니다. 또 금리 인상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불안감에 미뤘던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비교적 큰 3베드룸 이상의 아파트와 럭셔리 아파트의 가격급 등이 시장 전체의 평균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부터 뉴욕시에서 모든 종류의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1년간 계도 기간을 갖게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7월 1일부터 뉴욕시 5개 보로에서는 스티로폼으로 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이 규정은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는 델리와 식당, 푸드카트와 같은 요식업소뿐 아니라 스티로폼 용기를 판매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판매업소와 병원, 교회, 학교 같은 일반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사용 금지 품목에는 테이크아웃 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도시락과 컵, 접시, 식판과 포장 박스에 파손을 막기 위해 함께 넣는 포장용 스티로폼도 포함됩니다. 단 정육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육류와 해산물을 포장해 놓은 스티로폼 접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돼 뉴욕시로 배달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뉴욕시는 경제적으로 대체 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체나 비영리 단체에는 면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규정은 2016년 1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는 티켓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전체 범죄 발생이 감소했습니다.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퀸즈 플로싱과 베이사이드의 범죄 발생률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의 2015년 상반기 범죄 발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뉴욕시 전체의 범죄율은 지난해보다 6.66% 감소했습니다.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퀸즈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퀸즈 플로싱을 관할하는 백구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체 범죄율이 23.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체 범죄 발생률의 감소폭 6.66%보다 17%포인트 가량 차이 나면서 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절도는 지난해 245건에서 올해 130건으로 46.9% 급감하면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성폭행도 지난해 7건에서 5건으로 28.5%가 줄었고 중절도 역시 지난해 430건에서 올해 385건으로 10.5% 낮아졌습니다. 또 강도 사건은 102건에서 76건으로 25.5%, 폭행은 127건에서 113건으로 11% 감소했습니다.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11경찰서 역시 올해 상반기 전체 범죄율이 21.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지난해 한 건뿐이었던 성폭행은 올해 4건으로 늘었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다 수개월의 실형에 수천 달러 벌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폭죽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뉴욕시 경찰국과 소방국이 연휴 기간 내 불법 폭죽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뉴욕시경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불법 폭죽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특히 불법 폭죽놀이와 총기 발사, 음주운전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뉴욕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뉴욕 시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모든 폭죽놀이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입건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적발 시에는 수개월의 실형에 수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빌 브렌튼 뉴욕시경 국장은 불법 폭죽놀이는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불법 폭죽을 유통하거나 구입하는 사람 역시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방국 관계자 역시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스파클링 폭죽도 연소 시 온도가 1200도에 달한다며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불법 폭죽을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취임 행사를 갖고 오늘 공식 임기를 시작한 데이빗 류 LA 시의원이 어제 시의회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시의원의 공식 임기에 돌입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LA 시의원들은 이번에 새로 선출된 데이빗 류 시의원과 마큐스 해리스 도슨을 환영하며 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최초로 LA 시의회에 입성한 데이빗 류 4지구 시의원이 LA 시의회 전체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식 임기의 첫날, 첫 시작인 만큼 데이빗 류 시의원의 취임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류 시의원의 정치적 스승이나 다름없는 이반 버크 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도 류 시의원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일부러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좀 느낌 좀 받을 수 있게 왔는데 너무 정신 없어서 아직 꿈 같아요 그냥.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시의장에는 허브 웨슨 10지구 시의원이, 부의장에는 미첼 잉글랜더 12지구 시의원이 각각 임명됐고 마키스 해리스 도슨 8지구 시의원도 공식 취임을 알렸습니다. 2005년 보궐선거까지 포함해 4선에 성공한 웨슨 시의장은 LA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홈리스,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꼽고 앞으로 14명의 시의원들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데이빗 류 시의원에 대해선 정치계의 멘토와 멘티 사이로서 서로 의지하며 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avid is very skillful, and what we're going to ask him to do, taking advantage of his skills, we created a committee that deals with health, mental health, disabilities, senior citizens, and education. And David Rue will be the chairperson of that committee. Based on his experience, I think he's a perfect fit for that job. 예비선거 때부터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외쳐온 데이빗 류 시의원. 그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현재 4지구에 100만 달러 이상 책정돼 있는 임의 예산안의 투명한 지출을 위한 커뮤니티 태스크포스를 마련할 것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로 보수, 교통 문제 해결 등의 환경 개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트랜지션 팀 같이 만나면서 이제 돈을 어떻게 쓸 건가, 돈이 얼만큼 있다, 어떻게 쓰는 방법, 리포팅 메커니즘 할 수 있게 이제 같이 모여야죠 커뮤니티랑. 특별히 Council District 4 안에서는 부탁한 것들은 streets, sidewalks, infrastructure 그런 거를 꼭 부탁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특별히 버짓 하고 싶었던 거는 돈을 어떻게 아껴서 streets and sidewalks, tree trimming 어떻게 더 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한편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별세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 고 안수산 여사를 기리는 묵념도 이어졌습니다. 류 시의원은 아시안 아메리칸 1세대로서 이민 세대의 본보기가 된 고 안 여사를 주류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해 주길 희망했습니다.
지난 5월 선출된 LA 시의원들의 공식 첫 미팅이 오늘 열린 가운데 한인 최초로 LA 시의회에 입성한 데이빗 뉴 4지구 시의원도 오늘을 시작으로 5년 6개월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TVK 뉴스 김지인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레저 스포츠, 일명 레포츠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바다 위를 날아다니기도 하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기도 합니다. 형형색색의 커다란 연들이 푸른 바다 상공을 수놓습니다. 연과 연결된 줄을 몸에 감고 보드에 올라탄 사람들이 물살을 가르며 하늘 높이 뛰어오릅니다. 윈드서핑과 패러글라이딩을 접목한 일명 카이트보딩. 인공적인 동력이나 파도에 의존하지 않고 순전히 바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데 시속 100km까지 속력을 내기도 합니다. It's the ultimate feeling of freedom that you are in control of.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변에 카이트보딩 애호가들이 모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이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이만한 해양 레포츠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The other thing I think about extreme sports is it's really about confronting fear every day. And every day that you put on a kite, there's some element of risk that you're taking. 연에 매달려 물수제비를 뜨듯 물 위를 날아다니는 카이트보딩은 보기보다 어렵지 않고 다른 레포츠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듭니다. 마치 돌고래떼가 헤엄치듯 물속으로 입수했다가 다시 물 밖으로 솟아오릅니다. 물 위를 한참 동안 떠다니며 화려한 고개 솜씨를 뽐내는가 하면 물속으로 잠수도 하며 바다와 하늘을 자유자재로 넘나듭니다. 발 아래로 흰 물기둥을 뿜어내며 공중으로 솟구치는 모습은 영화 아이언맨의 로켓 부츠를 연상시킵니다. 워터 제트팩 또는 플라이보드로 불리는 최신 레포츠입니다. 제트 엔진을 이용해 강이나 바다의 물을 부츠와 연결된 호스로 빨아들인 뒤 아래로 분출시켜 공중에 뜨게 하는 원리입니다. 시속 70km의 속도로 15m 높이까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The jetpack up because the jetpack's pushing down on the water. So by Newton's third law, the water has to push up on the jetpack. 장비만 수천만 원에 달하지만 스릴 만점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어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벌써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바다 위를 날며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에겐 때이른 더위가 반가울 정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9월 3일간의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합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9월 24일 뉴욕에 도착한 뒤 이날 오후 맨해튼 세인트 패트릭에서 성당 저녁 미사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또 월트레이드 센터의 9.11 추모 박물관에서 추모 행사도 거행하고 맨해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형 미사를 집전할 예정입니다. 지난 40년간 금지돼 왔던 백악관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이 허용됐습니다. 백악관은 관광객들에게 금지됐던 건물 내부의 촬영 등을 어제부터 해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휴대폰과 3인치를 넘지 않는 카메라가 장착된 소형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캠코더 등 비디오 카메라나 떼어낼 수 있는 렌즈와 태블릿, 삼각대 또는 봉이 장착된 카메라는 금지됩니다. 뉴욕시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퀸즈의 글렌오크, 스테튼 아일랜드의 뉴 드롭비치 지역 등에서 채집한 모기 샘플을 조사한 결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복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멜린다 게츠 퀸즈 보로장은 퀸즈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장치에 필요한 예산 2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츠 보로장은 오는 2017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퀸즈에서 승객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버스 노선 10개를 정해서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올라가겠고 대체로 맑겠지만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무덥고 화창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